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님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강의 일정이 많아서 바쁘기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성대결절이 와서 영상 촬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공유하려 합니다. 자, 강사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대하다 보면 다양한 스킬들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제 영상을 사랑해 주시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체조라든가 손유희, 그리고 여러 가지 박수, 스팟 이런 부분들이 저 말고도 정말 많은 강사님들의 활동으로 자료를 많이 얻어서 나의 강의 스킬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왜 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강의가 제대로 참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강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 활동이 왜 좋은지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해마를 키우는 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해마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마 키우는 것은 어떻게 키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마가 무엇입니까? 어른들한테 해마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어려워하시니까 그렇게 강사가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깜빡깜빡 하시죠? 이렇게 물으면 어른들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이를 먹으니 자꾸 깜빡깜빡 하지?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이를 먹으면 깜빡깜빡 한 건 당연해! 라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강사가 먼저 알려드리고 어른들이 따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 말에 위안을 받아요. 아, 나이를 먹어서 깜빡깜빡 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웃습니다. 서로. 아이고, 맞아. 아이고, 어제는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이런 얘기를 서로 하세요. 자, 그래서 공감을 했다면, 나이를 먹으면 깜빡깜빡 했다는 걸 공감을 했다면 그 뒤에 제가 사용하는 거는 반전이 있습니다. 제 옆 사람하고 손을 마주 잡고 또는 손을 부딪히고 아니면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이 먹는다고 깜빡깜빡한 게 당연한 게 아니래. 아니라는 말에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이 먹는다고 다 깜빡깜빡거리는 게 아니래. 이렇게 따라하게 외치면 막 어르신들이 같이 웃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거는 뭐냐면 나이를 먹어서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리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 속에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내가 한 말로써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 나이 먹으면 다 깜빡깜빡거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겠죠? 라고 그러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한 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인지박수, 기억력 박수 있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체조라든가 스팟을 기억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기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런 멘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의 어느 부분에서 관여를 하느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이 처음으로 해마가 줄어들고 그 기능이 상실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가 관여를 합니다. 해마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뇌에는요,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자, 어르신들, 창고문을
곡간문을 단단히 좋은 열쇠로 닫아야 돼요? 아니면 헐렁하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단단히 묶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르신들, 우리 뇌의 좌우 뇌는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고 하는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마라는 창고를 단단하게 붙잡아야 우리가 기억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마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죠. 그런데 강사님들 그거 아시나요? 해마는 명확하게 따지면 기억을 저장하는 곳은 아니에요. 뭐냐면 외부로 들어왔던 정보들, 이 정보들을 해마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이제 해마가 분류를 하는 거죠.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말할 것에 대한 분류. 그렇기 때문에 해마가 분류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해마가 건강할 때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강한 해마일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만 나이를 먹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해마에서 들어온 정보들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른들한테 어떻게 설득해요? 어르신들, 해마가 튼튼할 때는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해마가 비리비리비리 건강하지 못할 때는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르신들 해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좋아요? 비리비리 비실비실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른들은 당연히 튼튼하게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마를 튼튼하게 해야겠죠? 그러면 오케이 한 다음에 다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는 멘트를 강사님들에게 지금 알려드렸어요. 해마를 키우는 방법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제가 왜 운동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장에 나가게 되면 어르신들 중에는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해마 키우는 게 있어서 인지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처음부터 인지활동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마음에 상실감이라든가 부담이 다가와서 나 못해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분이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인지학습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는 운동이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운동은 할 수 있잖아요. 글자를 몰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학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해마를 튼튼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운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운동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르신들 운동하면 어때요? 운동하면 그러면은 몸이 튼튼해지지, 기분이 좋아지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열이 오르겠죠.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박동수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혈류량이 원활하게 잘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강사님들이 편안하게 강사님들 말투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뇌 조직이 촘촘해집니다 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는 인지시켜 줘도 괜찮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뇌 조직이 촘촘해지는데 뇌 조직 촘촘해지는 거는 부분은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해마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게요. 다시, 해마는 건강할 때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나이를 먹어서 해마가 줄어드는데 해마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마는 나이를 먹었다고 무조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마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 첫 번째 활동이 운동이다. 운동을 하게 되면 왜 좋냐? 연구 결과에 운동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나니 뇌 조직이 촘촘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촉진되게 돼요. 뇌신경 전달 물질. 뇌신경 전달 물질, 우리는 서로 간에 뇌세포 간에 시냅스 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우선은
선생님들 그냥 듣는 걸로만 멈추셨다면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마는 커질 수 있다. 그런데 해마를 키우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운동이다. 왜? 운동을 했더니 해마에 영향을 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더라. 근데 그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 첫 번째가 도파민이더라. 두 번째는 세로토닌이더라. 세 번째는 노르에프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 첫 번째 도파민, 두 번째 세로토닌, 세 번째 노르에프네프린이라고 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와서 해마를 튼튼하게 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강사님들 어때요? 운동을 해야겠죠. 어르신들한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한테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잘 하진 않습니다. 한 번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특히 많이 하는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이야기는 꼭 합니다. 어르신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도파민, 두 번째는 세로토닌.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도파민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럼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해마를 튼튼하게 하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도움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들은 어때요? 설득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더 해야겠죠. 그럼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뭘까요? 도파민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열정과 에너지, 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 전달 물질을 하면 세로토닌은 신경의 안전, 마음의 평안함, 행복,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노르에프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이나 공포에 대한 것,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들의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마를 키우기 위한 활동 첫 번째를 제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도파민, 세로토닌을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어르신들의 해마를 튼튼하게 한다. 그런데 사실 운동은 긍정적 사고를 만드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행복해지니까 감정 컨트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이 나가서 운동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금 더 참고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해마 키우기 첫 번째 운동하기. 그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유산소 운동이겠죠. 첫 번째가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일리노이드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운동이 뇌 조직에 얼마만큼의 좋은 영향을 끼치냐라는 연구 결과에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60에서 80세 정도 6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일 그리고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시켰어요. 6개월 동안. 그랬더니 뇌 조직이 촘촘해졌더라 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해마 키우기의 첫 번째 뭐라고요? 운동.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사님들은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해마 키우기의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활동과 연결시켜야 될까요? 당연히 체조와 연결시켜야겠죠. 그래서 간혹 저는 기억력을 돕기 위한 체조를 1, 2, 3, 4 율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걷기도 합니다. 걷고 또 트위스트를 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과정 안에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여 유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강사님들 도움이 되셨을까요? 해마 키우기 방법, 오늘은 첫 번째 운동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해마가 튼튼해지고 해마의 영양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어른들한테는 운동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신나게 이야기하고 또는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론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운동도 하고 이론도 하고 운동도 했다면 마지막에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어르신들 해마는 뭐라고요? 그러면 기억 저장 참고. 해마는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럼 옆 사람하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친구야 또는 짝꿍아, 우리 해마 키우기 열심히 하자. 또 짝꿍아,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땐 해마 더 많이 키워서 만나자. 또는 다음에 만났을 땐 복지관에서 서로 다니다가 만났을 땐 어떻게 인사를 하라고 제가 요청을 하냐면 해마 많이 키웠어.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른들 머릿속엔 해마라는 것이 인지가 되고 치매 예방을 위해선 해마 키우기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인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어때요, 강사님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전문적 지식을 쉽게 설명하시고 그로 인해서 설득시키고 그로 인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강사로서 역량을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사님들께 추천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마 키우기 첫 번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마 키우기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강사님들도 해마 키우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